예, 반갑습니다. 천조경제 14탄. 이번 시간에는 50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50대 우리 이렇게 여성들이 제일 고민한 게 거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조금 진학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 50대 중에서 주로 보면은 늦게 네. 결혼하는 분들이 있죠. 네네. 늦게 분들은 이제 고등학생들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속에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 분들이 그 요즘 앞으로 진학에 대해서는 뭐 썩 공부를 잘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점수가 한 중간 이상, 뭐 안 그러면 중간 이하에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걱정이 많죠. 네네. 어떻게 대학을 가야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앞으로 취업 문제라든지 장래를 살아가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 뭐 어떤 이견이 다를 줄 압니다만은 지금 뭡니까 공부가 모든 과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그 많은 과목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법이라는 것이 뭐 꼭 법대에 가서 고시를 패스하고 하는 그런 것도 법이라고 하지만은 네네. 모든 뭐 상업에는 상법이 있고 컴퓨터는 컴퓨터 법이 있듯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자기의 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룰을 잘 지키지 않은 페널티 키를 뭐 우리가 공도 잘못 차면은 뭐 상대에게 이렇게 하듯이 항상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그 내비게이션 보고 가죠. 그렇죠. 그 내비게이션 자체가 그 속에 있는 룰이죠. 네네. 여기는 몇 킬로를 달려야 된다든지 어떤 신호등을 어떻게 지켜라든지 이런 것이 법이기 때문에 꼭 법은 기본이기 때문에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누구라도 스마트폰 없는 사람 있죠? 네. 없죠? 네네. 근데 그렇죠. 뭐 스마트폰을 기본은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를 알지 못하면 현 시대에 살지 못하죠. 네네. 뭐 내비게이션도 뭐 스마트폰을 응용하지 않고는 안 되고 비록 스마트폰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 어떤 깊은 룰은 컴퓨터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법을 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재테크가 제일 중요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갔을 때는 그 상업 어떤 경영적인 뭐 안 그러면 경제 그런 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컴퓨터과를 가든지 안 그러면 법대를 가든지 특징이 없는 사람은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아니면 법대 먼저 가면서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컴퓨터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요란스럽게 학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고등학교 때 저는 조금 많은 그 실력을 쌓아놓고 법대에 가는 것. 법대에 간다 해서 꼭 그 중앙에 좋은 대학을 뭐 SK 대학만 노리지 말고 자기 실력에 맞춰가지고 예예. 어디라도 법대에 가면서 고등학교 때 익힌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업으로 부전공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하고 이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처럼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이제 뭐 지방 쪽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법 관련해서 가면은 그 취업에 대한 또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컴퓨터하고 이 법을 접목시켜가지고 그러면 뭐 내가 비록 알바를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장점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앞에 이제 주로 보면 이거는 공부를 썩 잘하는 사람의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뭐 보통이라든지 안 그래 보통 이해가 되는 사람들 있죠. 네. 부모들이 어디를 진학을 할지 몰라서 그 조금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 했을 때 뭐 법대를 가서 컴퓨터는 고등학교 때 이왕지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학원 가서 시간을 뺏기는 보다 컴퓨터를 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법대를 가면서 있죠. 그 상업을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좋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50대 그 초반에 결혼한 사람들, 그 50대 여성분들이 뭐 30대
전에 결혼했다든지 뭐 초반에 결혼한 사람도 있죠. 네네. 그런 사람들은 애들이 이미 뭐 대학교 다니기나 뭐 심지어는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취업 문제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취업도 어떤 면에서는 뭐 자기가 능력이 별로 없고 보통 이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취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그 대학을 가게 되면 20살이죠. 네. 네네. 그 20살인데 30살까지를 한계를 지어봅시다. 그럼 30살까지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취업을 하면 좋지만 취업 못하는 경우 많죠. 네. 이런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대학교 4년간 다니고 그 다음에 군대 해결하려고 하면 2년이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취업한다고 이렇게 보면 거의 10년간 이렇게 20살부터 30살까지는 거의 사회생활을 뭐 정상적으로 하기가 뭐 일반 사람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이하 사람들은 하기 힘들죠. 네네. 뭐 좋은 대학을 나왔는 것도 아니고 전공도 그렇게 뭐 자기하고 크게 안 맞다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대학교 1학년 가지 않습니까? 네. 가면은 집에서 물론 학비도 주고 잡비도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가능하면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를 벌도록 알바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예예. 왜 그러냐? 그 알바를 가지고 4년까지 뭘 하느냐 하니까 첨단 주식 있지 않습니까? 예예. 첨단 주식도 요즘 같으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로봇 안 그러면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안 그러면 3D 프린터라든지 뭐 이런 조금 약간 그 어떤 새로운 그 미래 직업 있죠. 네네. 그런 쪽으로 묻지도 말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뭐 가격을 왔다 갔다 따지지 마시고 일정하게 알바를 뭐 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든 50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주식을 첨단주를 사라는 겁니다. 뭐 꼭 한 주를 살 필요는 없고요. 요즘 같으면 또 2차 전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도 뭐 꼭 그걸 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2차 전지로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하면은 4년 같으면 한 달에 50만 원, 1년 같으면 600만 원 들어가죠. 네네. 그럼 4년 같으면 2,400 원금만 2,400만 원을 주식을 사겠죠. 그럼 군대에 있을 때도 있죠. 군대에 있을 때도 어차피 학비가 안 들어가니까 한 2년 정도는 그걸 부모님들이 그걸 조금 지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년 내내 알바를 하는 건실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부모님이 조금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제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한 4년간 우리가 보통 취업을 한다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예. 이거는 취업을 옳게 못 한다고 치면서도 알바를 해가지고 한 100만 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알바만 한다면 예예. 그럼 여기에서 무조건 50만 원은 아껴같이 이렇게 유지를 시키라는 거죠. 그럼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 600이고 10년이면 6천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에 첨단주를 이렇게 자우지가 묻지마 하듯이 이렇게 하면 원금만 6천이죠. 예예. 근데 원금이 6천인데 이게 첨단주기 때문에 인플레 현상과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은 잘하면 6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꼭 취업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4년간 그러니까 앞에 이것을 대학교 갈 때부터 한 사람은 취업에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있잖아요. 선생님 이제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거의 고등학교 때는 컴퓨터를 좀 많이 학원을 다니고 예. 대학교 때는 이렇게 좀 법대를 좀 주로 가거라 하면은 이제 법대는요. 예. 학교에 그 10등 안에 들어가야 법대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성적이 좀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디에 전공하는 게 좋은가요? 컴퓨터나 상업이나 법대 중에 해당하는데 자기가 어떤 과에 가든지 이걸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과를 가더라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결합을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네네. 법도 거의 뭐 인공지능을 하기 때문에 음. 앞으로 경쟁이 세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예, 드리고 예. 싶은데요. 그 아까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예. 그 이제 한 달에 뭐 이제 50만 원씩 투자를 해서 10년간의 이런 예, 결과물을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예, 예, 좀 이런 사례를 들으니까 예. 조금 더 또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라든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도 될 것도 한데 예.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뭐 하나라도 혹시? 이거는 지금 요즘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없는데 제가 옛날에 그 현대 중공을 다녔을 때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5년짜리 만기가 36.5%가 있었어요. 예.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물론 금리가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은 36.5%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조금 장려하는 그 저축이거든요. 네. 거의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조금만 보태면은 아파트를 한 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파트 사기 그리 쉽지 않잖아요. 네. 네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그래서 집을 조금 더 보태가 한 채를 샀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뭐 13만 5천 원인가 이렇게 다달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들어갈 때는 조금 쪼달리지만은 또 그만큼 또 전략을 하는 그 습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재행저축 비슷하게 처음에 넣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은 또 월급이 차츰차츰 오르면은 그것이 좀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그 어떤 알바 한 100만 원쯤 하면은 좀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컴퓨터라든지 법이라든지 또 이렇게 또 상업적인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걸 그간에 또 뭐 저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자기가 창업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뭐 특허라든지 하면 큰 일을 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대학을 성적에 맞춰서 항시 법대, 컴퓨터, 상업 이거를 접목을 하고 예, 예. 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뭐 대학교를 또 못 가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이쪽 세 가지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라는 하면은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뭐 전공을 하더라도 컴퓨터는 필히 알아야 되고요. 네네. 어떤 뭐를 하더라도 법을 모르면은 모든 길을 정확하게 가지 못하고요. 네네. 또 상업적인 어떤 기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네. 법이라는 법대로 꼭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제법까지 아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 법대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법대 가야 그래도 시험도 치고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빠져들고 이렇게 하면은 뭐 토지중개사, 행정 모든 어떤 자격적인 법이 없는 게 없잖아요. 네. 그걸 전공을 하라기보다는 모든 공통점이 많고 컴퓨터도 공통점이고 어차피 재테크도 공통점이니까 이 세 가지를 부모님들이 잘 유도를 해주시면 네. 안 그러면 이것을 자신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우리가 또 이렇게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시스템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네네. 나중에 네. 또 뭐 이렇게 저희들하고 인연이 닿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재테크와 법과 그다음에 현 시대에 맞는 컴퓨터가 있어야만이 인공지능하고도 연관이 되고 네네. 또 미래 산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대에 맞으면서 가라는 겁니다. 예, 그래, 있잖아요. 이렇게 대표님께서 50대들 이렇게 자녀 문제, 진학 문제하고 예. 취업 문제를 이렇게 참 섬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